자, 요즘에 약간 흥미로운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왜 그 의정 보고서라는 자료 같은 걸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처럼요. 지금 국민의힘의 최다선 의원이죠. 정진석 의원도 정진석의 슬기로운 의정생활 이렇게 되어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나란히 사진 찍은 걸 올렸고요.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영선 의원은 본인 소셜미디어 대문 사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저렇게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렸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요.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지내고 총선 출마를 시사한 사람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진을 올리고 있다. 박문규 전 산업부 장관. 또 있어요. 이번엔 누굽니까? 정황근 전 농식품부 장관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빨간색 점퍼를 입혀주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요. 그렇다면 여권은 무슨 전략일까요? 이러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각종 사법 리스크에 놓인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기에는 검사 한동훈과 피의자 이재명 구도를 만드는 것이 여권으로서는 유리하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을 검사 한동훈 vs 피의자 이재명 구도로 치르자. 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동의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 피의자라기보다는 예. 피고인이 맞습니다. 피고인 재판받고 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예정된 재판만 3개가 있으니까 아이고야. 피고인이 더 맞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검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공권력을 상징하잖아요. 피고인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사회에 대한 어떤 부정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예. 한동훈 위원장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새롭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거기에 그 반해서 이재명 대표는 586 올드한 이미지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와 과거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올 총선과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없었으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의 구도로 가는데 그건 다시 2022년 과거로 돌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 이재명 대표 구도가 딱 되면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가 여론조사 봤듯이 2027년에 대권이 누구한테 갈 것이냐. 다시 말해서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미래.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는 올라가고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기는 정체하거나 약간 빠지거나 아이고.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건 누가 제일 아냐면요. 예. 본인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제일 잘한다. 그러니까 출마하는 사람들이 출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하고 찍은 사진이 더 본인에게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지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러한 가운데 누군가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가짜 정보를 이야기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불거졌습니다. 참고로요. 채널 A는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가짜 정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뉴스는 원래 가짜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가짜 뉴스가 아니라 가짜 정보라는 표현을 쓰기로 하면서 보시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입니다. 2022년 5월 18일에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을 하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모습인데 왼손에 뭐가 쥐어져 있습니까? 도넛, 그 유명한 도넛 있어요. 도넛과 그 회사에서 만드는 커피를 이렇게 들고 청사에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누군가가 가짜 정보를 주장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준석 전 대표. 아니 말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 집이 타워팰리스,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인데 타워팰리스에서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까지
던땡이라는 그 도넛 브랜드 있잖아요. 던땡이라는 그게 없어요. 가게가. 그 동선이 없어요. 그런 게. 아무리 봐도 이준석 내가 아무리 봐도요. 누구한테 뭔가 조언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시 장관은 뭔가 누군가가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옆에서 코치를 하면서 인위적으로 뭔가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팩트 체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죠.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전날은 2022년 5월 18일 날 전날은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도곡동 자택에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것이 아니라 5월 18일이었기 때문에 광주에서 5.18 기념식이 있었고 그거를 마치고 KTX를 타고 서울역에 내린 거예요. 근데 서울역에는 던땡이라는 그 가게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넛과 커피를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월 18일 날 오후 2시 20분에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했던 것이지요. 법무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은요 당시에 서울역 매장에서 그때 도넛하고 커피 샀어요. 그날만 아니라 지방 출장 때 원래 던땡이라는 뭐 이런 커피와 도넛을 자주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글쎄요. 우리 구자홍 차장님 손 드셨어요? 네. 지금 한동훈 마케팅이 총선을 앞두고 가장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한동훈 장관의 인기가 그만큼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국민의힘 이 총선 출마자들이 한동훈 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고 의정보고서로 쓰고 자신을 알리는 데 활용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의 인기를 자신의 어떤 지지로 연결시키기 위한 이른바 한동훈 묻어가기입니다. 아이고야. 네, 그것에 반해서 이것은 한동훈 장관이 이제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고요. 예. 이번에 그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장관의 어떤 그 도넛이나 이 커피를 도넛, 예. 이 비판하고 나선 것은 한동훈 모두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모두각이요? 네, 한동훈 장관을 비판함으로써 예. 자신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과 이준석의 어떤 이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작은 흠집을 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렇게 흘렸다라고 봅니다. 아이고야. 뭐 팩트 체크는 앵커께서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예. 이준석 대표의 얘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만 이준석과 한동훈이라는 이 양자 대결 구도처럼 이 마케팅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한동훈 모두까기가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영상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출근길에 도넛과 커피를 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뭐 이준석 전 대표도 저러한 부분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전날은 5월 18일이었잖아요. 5월 18일에는 광주에서 5.18 기념식이 있다는 거 조금만 생각하면 알 터인데 글쎄요. 아까 이제 그러한 가짜 정보를 이 전 대표가 이야기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왔습니다.